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김덕구입니다. 조금 전에 CPR 케이스를 같이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제가 녹화했던 동영상이 보니까 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다시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그 발표를 좀 올려드리려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드릴 강의의 제목은 코모티오 코디스라는 제목입니다. 네, 먼저 코디스라는 뜻은 라틴어 어원의 심장이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소유격으로 심장의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영어에서는 어근으로 코드라는 표현이 됩니다. 생각나는 심장을 뜻하는 코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없을까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레코드에서도 역시 기억하다의 코드가 다시 리하고 붙어가지고 레코더라는 뜻으로 심장에 놔두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코어는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카디움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시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심장의 근육을 말하는 카리움 이런 표현이 심장의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억을 해보시면 코모디스 코디스라는 이야기는 심장의 타박상을 이야기하는 질병명이 되겠습니다. 잠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심정지 환자들이 오게 되면 모든 데이터들이 매달 환자에 대해서 저장이 되고 또 이 환자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왔던 4월 11일 날 역시도 저희 쪽에도 다 이 환자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보게 되면 8시 8분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였고 50대 남자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VPB였고요. 병원 전 단계에서 왔던 단계에서의 심폐소생술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였고 응급실에서 소생술을 하였던 시간은 30분 정도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행했던 ABJ상에서는 폐하는 7.02, PCO2는 53에 PO2는 44, 포타슘 5.5, 락테이트는 43이니까 생각보다는 환자가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원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위상이라고 저희도 판단했었고요. 결국 ROSC는 되지 않았던 환자분입니다. 구급대에서 작성하였던 기록지하고는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는 대원님께서 앞에서 한 번 더 저희가 발표를 부탁드렸던 거고요. 신고자, 목격자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고요. 촬영 파손은 심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고 호흡곤란과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다가 2분 정도 뒤에 의식이 사라지고 심정지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9 도착 당시에는 처음에는 에이시톨이었고 이송 중에 VPB 확인돼서 샤커버 리듬으로 디피브레이션을 2, 3회 정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응급실로 도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17세 남자 아이가 운동선수였고요. 공에 맞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게 된 케이스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운동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환자가 공에 맞아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아마 이런 케이스하고 지금 저희가 발표를 하셨던 케이스가 좀 가장 유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50대 환자분이 제일 처음에 차량 안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외부까지 이제 환자를 구조를 하고 이후에 수생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먼저 이 환자에 대해서 트라우마이냐 혹은 심플한 어레스트 상황이냐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상적인 부분은 없는가, 가슴 쪽에 생기는 프랙처라든지 동여운이라든지 혹은 익스터널 운드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핸들과 가슴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생긴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심플한 어레스트 상황이든 트라우마에 의한 상황이든 어찌되었던 환자의 CPR은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절은 에이시스톨이었기 때문에 좌측으로 내려가서 컴프레션을 시작하고 리듬 체크를 다시 2분 후에 했을 것 같고요. 2분 뒤에 지나서 샤커블 리듬이었다고 한다면
네, 다시 7번으로 돌아가서 또 2분 샥을 주게 되겠고 2분간 컴프레션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부분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 환자에서처럼 혹시라도 외상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단명 중에 하나는 커모티오 코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심장 둔상 혹은 심장 타박상이나 심근 타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타박상 혹은 외상 때문에 심장벽이 찢어지거나 판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흉부에 대한 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심장의 위치가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갑작스런 심정지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보통 빠르게 움직이는 단단한 물체, 앞에서 봤던 케이스처럼 공에 의해서 맞게 되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보통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운동 경기 중에 공에 맞고 나서 축구공에 맞고 나서 야구공에 맞고 나서 심정이 발생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요. 심장 근육에 대한 손상 때문에 초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심박동을 생성하는 주기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외력 때문에 생기는 심정지, 즉 정기적 신호의 교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생술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가 보게 되면요. 35% 정도에서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 초기 리듬에서는 VP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VP를 보이다 보니까 처음에 맞고 나서 혹은 외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게 되는 싱콥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력에 의해서 심장, 가슴 앞쪽에 외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심장이 양쪽 폐보다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라이트 벤트리클이나 랩트 벤트리클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자, 이러한 정기적 심박동수가 잘 진행되던 도중에 갑작스런 심실의 외력에 의해서 특히나 T웨이브가 있는 이 구간 사이에 우연치 않게도 외력을 발생하게 된다면 자, 지엽적인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VT로 ventricular fibrillation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동물 실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운이 안 좋게 이 구간 사이에 외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코모티오 코디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ventricular fibrillation은 일반적인 전기적 흐름 SA 노드를 통해서 생긴 자발능이 AV 노드로 전달이 되고 AV 노드에서 다시 한번 퍼킨즈 파이버를 통하여 전체적인 심실로 전기적 흐름이 발생하면서 벤트리클의 컨트랙션이 발생하게 되는 게 일상적인 거지만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자, 심실에 있는 여러 군데에서 자, 여러 가지 트리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좀 짧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시게 되면 짧아서 지금 구간을 뭐 한두 번 반복하셔도 되고 요 동영상을 제가 커멘트란에다 좀 같이 동반을 해놓을 테니까요. 한번 접속을 하셔서 직접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심방은 움직이는 있지만 심실이 계속 블루로 떨고 있죠. 실질적으로 컨트랙션을 통해서 잘 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번에 이제 평가회를 통해서도 저희 서에서 소생술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 컴프레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리뷰를 해봤을 때 아주 높은 포션, 뭐 상위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컴프레션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 동영상 한번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심장은 전반적으로 전체, 그리고 몸 전체와 그 다음에 머리로 가는 혈류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갑자기 심장이 멈추게 되면요. 특히나 VP가 트게 되면 자, 불어 떨면서 실질적으로 혈류 공급을 만들 수 있는 펌프 역할이 진행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네,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게 되겠죠. 자, 10분만 지나더라도 다시 한번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뇌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저희가 컴프레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요. 우리 컴프레션을 시작을 하면 바로 혈류 공급이 시작되면서 멋있게 다 서큘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살짝 보시더라도 자, 컴프레션을 진행을 함에 따라서 점점 머리와 브레인과 하트로 혈류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프레션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펙티브 볼륨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있겠고요. 효과적인 소생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빠르고 그 다음에 강하게 그리고 리코일링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은 분당 100에서 120회, DP는 5에서 6cm 가량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컴프레션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시다시피 더 이상 혈류 공급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떼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해주는 게 맞겠죠.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된다면 서큘레이션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고요. 너무 얇게 누르게 되면, 깊지 않게 누르게 되면 혈류 공급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하더라도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혈액이 제대로 필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나갈 수 있는 혈액조차가 없겠죠. 너무 빨리 하는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또 리코일이 되지 않고 누르기만 하고 있다면 한다면 역시나 이펙트 볼륨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 퀄리티의 CPR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깊고 빠르고 강하게 컴프레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 환자를 만났을 때 역시나 디피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컴프레션에 있어서 제대로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를 사용하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누르는 역할 자체에서는 심장을 직접적으로 누르면서 생기는 컴프레션을 통하여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얘기하는 혈류 공급이 머리와 전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가슴 안쪽의 캐비티 자체의 프레셔를 높임으로써 날숨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역시 머리로 가는 혈류를 높여주면서 두개의 압을 상승시켜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심장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디컴프레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느냐, 심장으로 전신에 있던 피가 물러들게 되면서 펌프 안쪽으로 피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들어온 피가 있어야지만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디컴프레션 과정 중에 혈류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갈 피가 없으니까 컴프레션 하는 거에 있어서 효과가 제일 없다는 게 되겠고, 역시나 안쪽의 소라시 캐비티의 프레셔가 더 음압으로 가까워지면서 들숨을 일으킬 수 있게 되겠고요. 역시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너리 아테리로, 즉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이때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쪽에 있는 소라시 캐비티 프레셔와 컴프레션 사이의 관계를 좀 보게 되면요. 누르게 되면 소라시 캐비티의 프레셔가 높아지게 되고 카디악 아웃풋이 발생하게 되지만, 자, 다시 한번 디컴프레션이 되면서는 심장에 피가 들어오게 되는 필링 타임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역시 코로너리 아테리로 혈류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CPR을 잘 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혈류 공급이 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CPR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쪽으로 벤틀레이션을 많이 시키게 된다면 소라식 캐비티, 즉 가슴 안쪽에 프레셔가 높아지게 되면서 카디악 아웃풋을 낮추게 됩니다. 너무 천천히 하게 되면 안쪽으로 100회 이하로 너무 천천히 하게 되면요, 명확한 만들 수 있는 프레셔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겠고, 너무 빠르게 되면 필링이 되지 않으니까 나갈 수 있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코일도 정확히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100에서 120회, 그리고 뎁스를 5에서 6cm 정도로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참 제대로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많은 벤틸레이션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벤틸레이션은 6초에 한 번, ACLS, 즉, IGL 삽입을 하고 나셨다고 한다면 6초에 한 번이나 분의 10회를 이제 리커멘드 하고 있죠. 여기를 좀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에게 있어서 콘버티브 코디스를 의심해 보는 것도 중요하긴 했었을 것 같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명확한 콘버티브 코디스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소생술 시행을 하였고요. 30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체스트 엑스레이와 그다음에 그 초음파를 확인해 봤을 때는 좀 가슴에 외상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 전 단계에서의 소생술의 과정을 좀 잘 들어봤을 때는 아마 사고가 심하게 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차가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생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하이 퀄리티 CPR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PPT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올려드릴 건데요.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병원에 오시면서 저한테 궁금증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환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지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김덕호였습니다.